댓글창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아 시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자를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일본에서 강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모레인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후쿠시마 현지에서 지진 같은 기상 상황, 돌발 상황 발생하지 않는다면 24일 방류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4월에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개시 일자가 결정된 거고요. 예. 이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총량이 총 134만 톤이라고 하는데 개시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방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방류 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왜 24일로 결정을 했을까요? 네, 일본 언론들이 분석하기로는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예. 이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게 9월 1일입니다. 예. 그래서 휴업 기간인 이번 달 중에 방류를 시작하고 그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표해서 사람들에게 안전성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본 현지 어민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민들이라면 반발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본 정부는 현지 어민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일본 현지 어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어제 도쿄 총리 관저에서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만났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안전하게 완수하고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다 마련하겠다. 그리고 설사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계속해서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시다 총리가 말을 했지만 사카모토 회장은 여전히 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건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일본 정부가 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총 8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됐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안심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전히 소문으로 인해서 이 어민들이 생업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에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일본 어민들의 반대에도 오염수 방류는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국방위에서요. 고 최수근 상병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집중호우 때 수색자 실종 과정에서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도 전에 국방부 보고 그리고 출석 대상자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가 1시간 만에 정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의 현안 보고 너무 일방적인 보고서다라고 보고 내용 질타했고요.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해병대 관계자들 대거 불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쪽 전체 회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연습 기간에 작전사령부 요원 부른 적 없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 부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를 부르는 것은 외압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여야가 그런 입장을 서로들 보였군요. 자, 이제 말씀대로 이제 사건이 이제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 때 과실 혐의를 따진 8명이 있는데 예. 이 중에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서
경찰에 이첩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예.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라고 했던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2명 외에 또 다른 4명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 또 현장 간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는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현장에 있던 하급 간부 이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김남국 의원이요. 징계를 심의하는 첫 표결 한다고 하던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코인 거래 논란으로 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 받았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소위원회 열고 징계 의결하려고 했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실제로 이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 논의를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보류. 예, 예.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김 예.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예.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회 마치고 나와서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게 어느 정도 징계에 영향을 미칠지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라면서 2시까지 정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예.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측 의원들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 제출하면서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서 표결하자라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이 불출마 선언이 표결을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중단이 됐고 회의는 2시에 속개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김남국 의원 총선 불출마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네,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의 글 살펴보면 제 징계안에 대해서 현재 국회 윤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인 자신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준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지만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을 위해서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금 무차별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정이 오늘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다양하게 논의했는데요. 있었던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좀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예고 등을 했을 때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걸 또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5천만 원을 넘어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또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책 범위 그리고 법률 지원도 좀 확대하기로 했고요. 예.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가졌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해서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처음이 아닌데요. 이달 초에도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묻지마식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상암동에도 비가 내리다 말다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요? 네, 오늘 저도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예.
출근길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예. 버스 내렸더니 쨍쨍하더라고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무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쳐서 하루 앞두고 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중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좀 집중되겠는데요. 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중부지방에 많게는 최대 150mm 이상, 수도권 지역은 30에서 120mm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서 많은 곳은 80mm까지 내리겠습니다. 경상도 지역도 내일부터 최대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시간당 50mm 이상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안전사고, 시설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주 후반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최신 기상 상황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장마다 뭐 그런 말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장마라는 단어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예.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 날씨 또는 그 비를 뜻하거든요. 이미 여름철 장마가 한 차례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장마다라는 용어가 붙은 겁니다.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기후변화로 장마철이라는 용어보다는 7, 8월을 그냥 우기다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비 맞으면 머리 빠지는 거 그건 아직 걱정 안 하시죠? 저는 아직 풍성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